한미 전역에서 활동 중인 현직 한인 선출직 공직자가 55명을 넘어선 가운데 뉴욕, 뉴저지의 비중이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32대 뉴욕 한인회가 10일 열린 1차 정기이사회에서 전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민승기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매달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이달부터 프로싱 공용주차장에 있는 퀸즈 프로싱몰 4층 노스쇼어 메디컬 그룹 병원에서 실시됩니다. 프로싱 공용주차장에 있던 뉴욕시업 노아은행이 노던블러바드 154가로 이전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금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미 전역에서 활동 중인 현직 한인 선출직 공직자가 55명을 넘어선 가운데 뉴욕, 뉴저지의 비중이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국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된 한인 선출직 정치인과 공직자가 모두 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 통계를 내본 결과 뉴저지가 18명, 캘리포니아가 15명, 워싱턴이 6명, 뉴욕과 하와이가 4명, 버지니아가 3명, 미시간이 2명,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텍사스가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뉴욕, 뉴저지는 총 22명으로 전체의 4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5년 전 20명에서 30명에 그쳤던 수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는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과 함께 한인들의 정계 진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예, 뉴욕, 뉴저지가 40%를 넘는다는 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한인 커뮤니티가 지난 10수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큰 성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전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또 한인 커뮤니티도 그런 도전하는 한인 후보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해주고, 또한 기본적으로 한인 유권자도 늘어나게끔 모두 다 삼위일체가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책별로는 주 상하의원이 10명, 시의원이 13명, 카운티 의원이 1명, 시장이 2명, 판사 2명, 검사장 1명, 교육위원이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준채 전 에디슨 시장이 주 하원 의원의 출사표를 던지는 등 한인들의 정계 진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와 주정부 차원의 정치인 배출을 위해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제32대 뉴욕 한인회가 12일 열린 1차 정기 이사회에서 전 뉴욕 한인 경제인 연합회 민승기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입니다. 32대 뉴욕 한인회 이사장에 전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 민승기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12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1차 정기 이사회에서 단독 후보로 나선 전 민승기 회장을 참석자 19명 중 17명이 이사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한인회장과 가장 조화를 잘 이룬 이사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사분들이 가장 많은 보람있는 모임을 가졌던 재밌었고 유익했던 그런 이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뉴욕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가 되는 그런 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대 이사회 임원으로는 박인 부이사장과 송동호 총무이사, 부총무이사에는 데니엘 킴과 홍재희 이사가 뽑혔습니다. 또 김용만, 김범중 이사가 감사이사로 선출됐습니다. 이사회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후원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통과받아야 집정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다민족위원회와 직능위원회 등 13개 위원으로 구성된 실행위원단, 부회장 등 32대 전반기 임원진 조직도를 승인했습니다. 32대 뉴욕 한인회는 전 31대 한인회보다 15%가량 늘어난 106만 8천 달러 규모의 사무국 예산과 회관 예산 36만 9,955달러를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매달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이달부터 플러싱 공영주차장에 있는 퀸즈 크로싱몰 4층 노쇼어 메디컬 그룹 병원에서 진행됩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 보건위원회의 무보험 한인 대상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이달부터 퀸즈 플러싱 노스쇼 병원으로 옮겨 실시됩니다. 한인 보건위와 노스쇼 병원 실무진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년간 YMCA에서 진행되어 온 건강검진 행사를 이달부터 매달 셋째 주 월요일 노스쇼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플러싱에 있는 YWCA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장소를 제공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는 노쇼 하스피탈에서 공영 주차장이 있는 그 건물에서 저희들이 그 검진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매달 주제별 진료와 함께 콜레스테롤, 포도당 검사, 혈압, 우울증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검진을 받기 위해 사전 예약도 필요합니다. 노쇼 병원에서 지금부터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아주 새로 꾸민 아주 좋은 아주 여러 가지 편리한 장소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온 것도 있지만은 더 이제 좀 본격적으로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많은 교포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달 16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플러싱에 위치한 퀸즈 크로싱에서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첫 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진은 유방암 검사, 골다공증과 폐경기 우울증 등 주로 여성들의 질환에 대해 진료가 있을 예정이며 기타 부인과 질환 상담도 함께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항공기 승무원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알렉스 얼브 비비 크림이 지난 4일 뉴욕과 뉴저지 코스모스 백화점 전 매장에 입점돼 한인 여성들 사이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입니다. 비비크림의 원조로 불리고 있는 독일의 유명한 화장품 회사인 알렉스의 얼브 비비크림이 지난 4일 뉴욕 맨해튼과 퀸즈, 뉴저지의 포트리에 있는 코스모스 백화점 전 매장에 입점돼 한인 여성들 사이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연예인 비비크림이라 불리며 유명세를 타고 항공기 승무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8년째 인기몰이 중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독일에서 나온 회사 되고요. 60년 된 회사거든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작한 지 한 4년째입니다. 이 회사는 독일에서 이제 에스테티션 선생님, 스파 쪽으로 약초 필링 9가지 얼브 들어가 있는 이제 필링을 제품을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필링 리조트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프로덕트 라인이 이제 따로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하나가 우리 유명한 베스트셀러 얼브 비비크림입니다. 알렉스 비비크림은 알렉스 코스메틱의 여러 제품들 중 가장 인기가 있는 베스트셀러로 기존 비비크림과 달리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 재생 효과가 있어 밤에 바르고 자도 영양이 공급돼 중년층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독일 회사에서 오랫동안 제품을 판매해 왔었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피부 재생과 진정 효과와 또 천연 자외선 차단을 하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점시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성공적인 마케팅과 구매자들의 입소문으로 유명한 알렉스 얼브 비비크림이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여성들의 필수 아이템이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플러싱 공용주차장에 있던 뉴욕 지점 노아은행이 노던 블루바드 154가로 이전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입니다. 플러싱 공영주차장 앞 39에비니에 위치해 있던 노아은행 뉴욕 지점이 노던 블루바드 154가로 이전하여 12일 테이크 커팅이 있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각각 지점을 두고 있는 로얄 아시안뱅크 노아은행은 고객에게 더 좋은 시스템과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다음 주에는 뉴저지점도 포트리에서 팰리세이드로 이전합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더 강화해서 저희가 가장 늦게 생긴 동포은행이지만 가장 동포사회에 필요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이 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54가로 이전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전 기념으로 CD도 1년에 1.50이고요. 2년에 2.25%로 손님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5월 27일까지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으니까요. 노아은행에서는 이전 기념으로 프리 체킹과 함께 17일까지 CD를 오픈하는 고객에게는 이자율을 1년에 1.5%, 2년에 2.25%로 제공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이 위조 방지 등 보안 강화 차원에서 2012년 후반까지 전면 교체됩니다. 주차량국과 주검찰청,
국토 안보부 등은 새로운 차세대 운전면허증 EDDL을 11일 공개하고 주 전역 39개 차량국의 컴퓨터 시스템이 모두 완비되는 2012년 후반부터 주내 모든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교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EDDL은 2004년부터 발급된 디지털 운전면허증 디자인과 유사하지만 보안이 한층 강화돼 개인 식별 및 위조 방지를 위한 25개 이상의 비밀장치 등 사법당국만이 아는 최첨단 기술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EDDL은 2005년 연방법에 의해 시행된 리얼 아이디 기준에 따른 것으로 EDDL 소지자는 미전역 어디에서나 신원증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차량국은 이제 운전면허증은 더 이상 운전만을 위한 단순한 카드가 아닌 신원을 증명하는 카드가 됐다며 EDDL은 신원을 증명하는 첫 번째 개인 카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차량국은 EDDL 발급이 시작되면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차량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식품류나 건강보조식품 및 고가의 보석류나 전자제품 등에 대한 한국 세관의 통관 검사가 까다로워지면서 한국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내는 선물의 통관 지연 및 높은 관세로 낭패를 당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품 액수 $100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와 함께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한국의 세관 규정을 모른 채 그냥 보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이처럼 미국에서 보내는 식품류나 건강보조식품은 물론 각종 보석류와 의류, 전자제품 등에 대해 과거와 달리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고 $100 이상 물품의 경우 최소 8%의 기본 관세와 함께 품목에 따라 부가세 등을 포함해 20% 안팎의 세금이 붙는 경우도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맨하탄 아파트 렌트가 크게 올라 당분간 렌트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레인스 뉴욕은 지난 11일 뉴욕시 주거 렌트 안내기관인 시티 헤비테지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맨하탄 아파트 렌트 오름세를 계속하고 있으며 공실률도 2달 연속 1%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맨하탄의 공실률은 3월 0.99%, 4월 0.94%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4월 맨하탄 아파트 공실률은 1.23%였습니다. 월별 렌트도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인상됐습니다. 3베드룸 아파트는 4월 $4,946까지 오르는 등 전년 대비 12% 인상했습니다. 스튜디오의 경우 렌트는 전년 대비 9% 오른 $1,967, 원베드룸과 투베드룸 아파트는 각각 10%에서 11%가 오른 $2,643, $3,711를 기록했습니다. 시티 헤비테지의 게리 말린 디렉터는 세입자들에게는 렌트를 협상할 특권조차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며 올 여름까지 렌트가 최소한 10%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시가 유엔 대사들의 주차 티켓 벌금 미납 시 DPL 번호판 갱신을 거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외교관들의 주차 벌금 미납액이 총 $1,720만 이상에 이르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법안은 마이클 그림, 피터 킹, 에드 타운스 등 연방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습니다. 관련 법은 외교관들이 매년 9월 15일까지 주차 벌금 미납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국무장관으로부터 외교관 차량 번호판 사용을 중지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 의원은 뉴욕시에서는 누구나 주차 위반 티켓을 받으면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차 티켓 벌금에 대한 외교관들의 면책 특권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가 또다시 주춤하며 동결 사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12일 공개한 2011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부문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동결 상태를 5개월째 이어갔으며 시민권자 미혼 자녀 부문 역시 전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결국 가족 이민 1순위와 2순위는 올 들어 6개월간 단 하루의 진전도 없이 후퇴와 동결을 반복하며 대기자들의 애만 태우게 됐습니다. 잠시 회복세를 보였던 시민권자 형제자매 부문도 6월 들어 또다시 멈춰서면서 동결의 늪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미국 남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미시시피강 범람으로 이 지역 경작지가 대거 침수되고 특히 하류 지역 멕시코만 연안의 석유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4월의 기록적인 폭우와 겨울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시작된 이번 홍수는 강물이 내주 초부터 이달 말까지 미시시피강 하류지대인 미시시피주와 루이지애나주의 미시시피 델타 지역을 통과하면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난 전문가들은 이번 홍수가 미시시피강 상류인 일리노이주 카이로에서부터 하류의 멕시코만에 이르는 635마일 지역 63개 카운티의 400만 명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방문 이틀째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G20에 관한 한불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G20 공동성명에서 각각 전현직 G20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포함한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오는 11월 3, 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 불균형 완화, 성장과 고용을 위한 정책 공조, 금융 안전망 확대를 통한 국제 통화 체계 개선과 에너지, 식량 가격 변동성 완화와 인프라 프로젝트 제시와 같은 개발 분야의 구체성 도출 등 칸 G20 정상회의의 주요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이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에 따른 보복 공격에 심지를 당겼습니다. 파키스탄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전 6시 10분 파키스탄 북서부 차르사다 지역의 군 훈련소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최소 8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살폭탄 공격 용의자는 폭탄 조끼를 두른 채 오토바이를 몰고 훈련소 정문 앞 국경 수비대 차량들을 향해 돌진해 폭탄을 터뜨렸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어 FC 훈련병들이 부상자 구호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이 또 다른 폭탄 공격 용의자가 역시 오토바이를 몰고 와 대원들 사이에서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한국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12개국 18만여 명을 납치했다고 미국의 비정부 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가 12일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발표한 북한의 외국인 납치 범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포함한 권고안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인권위가 밝힌 납북자에는 한국 전쟁 당시 납북된 8만 2천여 명의 한국인들과 일본에서 북송 사업으로 건너간 총련 동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북자의 국적은 한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레바논, 네덜란드 등으로 북한 인권위는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양자 협상은 물론 피해 국가 및 관심 국가들이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연대를 구성해 북한의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가족 재상봉 및 송환과 유해 인도 등을 요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예사무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수상화반, 사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 예사무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 천주교회 주관으로 오는 22일 맨하탄 K타운 브로드 선상에서 13회 탈북동포 노숙자를 위한 나눔의 바자회를 엽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풍물놀이와 전통무용 공연,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수익금 전액은 도움이 필요하고 나눔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전해집니다. 많은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 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킹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미동구 생명의 전화에서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3기 상담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한인들이 이민 생활을 하며 겪는 고민과 갈등, 슬픔 등을 위로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며 금액은 120불이고 부부 신청 시 190불입니다. 문의 전화는 718-314-0691로 하시면 됩니다. 포트리 도서관에서 오는 5월 21일과 22일 도서 세일 이벤트를 갖고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서관 지하층 미팅룸에서 진행될 이번 이벤트에는 각종 도서류를 비롯한 음악 CD, DVD 등 전시 판매될 예정이오니 주말 동안 자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문화 나들이 계획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공공보건센터가 이달 31일 오후 7시 퀸즈 YWCA에서 담배 안 피는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피터구 뉴욕시의원과 시의회 이민위원장인 데니얼 드롬 시의원이 연사로 나서 금연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자유입니다. 이 책은 동세대 작가들 중 최고라는 극찬뿐 아니라 미국 최고의 소설가로 찬사를 받는 조나선 프렌즌의 9년 만의 신작입니다. 주인공 패티와 월터를 중심으로 3대에 걸친 가족사를 담은 장편 소설로 이 시대의 사랑과 결혼, 진정한 자유의 갈망과 책임을 그립니다. 중년 부부의 위기, 세대 간 갈등, 10대의 성적 욕망과 스릴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탐구하고 인간과 자연, 제국의 무거운 짐 등 웅장한 주제들을 고찰하게 만들어드립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기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아침 출근길에 자동차 앞유리를 보면 노랗게 꽃가루가 묻어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무에서 엄청난 양의 꽃가루를 내뿜기 때문에 특히 이른 아침에는 유난히 많은 꽃가루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꽃가루로 인한 계절성 엘러지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맨하탄 중심가에서 측정된 꽃가루 지수가 9,093으로서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 봄철이 지난 수년 사이에 최악의 엘러지 시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러지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지난 겨울 눈과 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내려 나무에 수분이 많아지는 바람에 꽃가루가 심하게 날려 엘러지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뉴저지 지역은 주 이름이 가든 스테이트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꽃들이 많이 널려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이민 오게 되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보통 2, 3년 안에 엘러지 증상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민들 중 연간 약 1,100만 명가량이 엘러지로 고생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200여 명이 엘러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만도 연간 100만여 명이 엘러지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2, 3년 전부터 엘러지 증상이 오기 시작해 엘러지 시즌만 되면 코가 막히고 기침이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고서야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엘러지 전문의에 따르면 엘러지 증상은 열이 없이 콧물과 재채기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일단 엘러지에 걸리게 되면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즉각 전문의를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특히 엘러지를 유발하는 꽃가루와 곰팡이, 미세먼지 등은 해 뜨기 전 바람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엘러지 시즌에는 가급적 오전 중에 조깅 등 야외 운동을 삼가하고 해가 뜬 후 활동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집의 창문을 꼭 닫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먼지와 곰팡이, 꽃가루를 차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물로 잘 씻어야 하며 코나 눈을 비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창 진행되고 있는 봄철 엘러지 시즌을 만나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 건강한 봄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5월 13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구름이 많이 낀 모습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67도, 섭씨 영상 19도, 밤 최저기온 54도, 섭씨 영상 12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건강 365와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현수 원장님께서 피부암 자가 진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피부암,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흑색종은 피부에 있는 점에서부터 유발하는 종류의 암인데, 이 암을 미리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주기적으로 피부에 있는 점을 조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그 방법을 설명하는 이 바리몰 맵을 저희 웹사이트에 www.leedermatology.com에 가시면 다운로드 하셔서 댁에서 이걸 편히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피부암 조기 발견에 중요하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종식 변호사님이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영주권을 못 받고 탈락하게 된 경우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바꿔서 다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성년 자녀를 신청하면 보통은 8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욕의 이민재판부에서 나온 새 판결에 의하면 부모님이 영주권을 바꿔서 영주권자의 21세 넘은 자녀로 신청할 때에 그 신청할 때의 날짜로 우선 날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취업이민 처음에 신청했던 날짜로 우선 일자를 받아서 영주권을 빨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3일 금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